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 하이데거의 글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세 번째 강의 영상에서는 근거의 본질에 관한 물음의 영역으로서의 초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초월과 세계라고 하는 그런 하이데거의 그 사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이데거의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글이죠.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제일 먼저 그 서문이 있습니다. 1949년 삼판 서문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거의 문제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근거이유를 다루었고요. 그리고 근거이유가 더불어서 이제 근거와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 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장에서는 근거의 본질에 관한 물음의 영역인 초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이 초월과 세계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 우리 그 전체 글의 제목하고 동일한 부분으로 진입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 번째 근거의 본질에 관한 물음의 영역인 초월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이데거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어떻게 보면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하이데거를 결산하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하이데거의 사유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죠. 이런 구분도 여러 가지로 생각될 부분이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나누는 관례가 있고, 이 전기와 후기 사이에 전회라고 하죠. 이 전회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기 사유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초월이라는 거죠. 그리고 후기 사유를 대표하는 것은 에어 아이거니스, 어떤 분이 이걸 생기라고 하기도 하고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생한 고유화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초월과 에어 아이거니스라고 하는 전후기를 대표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초월이 전기를 결산하고 대표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거의 문제를 다루면서 근거유를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근거의 이 본질을 다룰 수 있는 근거의 본질에 관한 물음의 영역으로서 어디를 이야기하게 되냐면 바로 이 초월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초월. 이 초월이 근거의 본질의 물음의 영역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초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근거의 본질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선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죠. 위버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 넘어선다는 것은 우선 울타리가 있는 거죠. 막아서는 울타리가 있고 이 무언가가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넘어선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으로 나아가는 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으로 나아가는 연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통 형이상학의 초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부당하고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관이 있고 주관이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데 여기 이제 객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초월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객관에 뭐가 있냐, 바로 초월자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모델은 상당히 부당하고 적합하지 않은 초월 모델이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초월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데거가 근거의 본질에 관한 물음의 영역인 초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런 전통적인 주객도식 하에서 특별히 이렇게 이제
그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 있는, 혹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적인 사물들을 넘어서 있는 그런 초월자 이야기, 그런 식의 초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초월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이데거에게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현존재, 다자인에게 있어서 고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초월인 것이죠. 인간은 초월이다. 인간 현존재는 바로 초월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고유하냐? 바로 인간 현존재의 근본 틀로서 고유하다는 것입니다.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현존재의 근본적인 틀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서 이 초월이 고유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 현존재가 도대체 뭐냐?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주관에서 찾았던 것이죠. 주관, 서브젝트. 인간을 주관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주관에 대한 대응하는 객관이 있었던 것이죠. 주객도식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 인간을 주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주관 있고 객관이 있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틀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이데거에게는 초월이 주관성의 근본 구조이고, 어떻게 보면 주객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구조가 되는 것이 바로 초월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모델은 주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이 객관이 인식의 한계와 인식의 가능성을 넘어서 있을 때 그 초월자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주객 연관으로 규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재의 주관 앞에 있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고, 주관과 객관의 틈새를 넘어서는 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이런 주객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넘어서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바로 초월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성의 근본 구조로 파악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관이 미리 주관으로 실존한 다음에 객관이 눈앞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그 객관을 초월하는 그런 식의 초월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초월 안에 초월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객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 초월이 넘어서는 그런 이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뭘 넘어서느냐? 바로 존재자 그 자체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제 그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 객관을 넘어선다는 그런 주객 도식에서의 그런 사고 방식으로 지금 초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현존재가 존재자 그 자체를 넘어서 있는 그런 이제 그 넘어서 있다는 의미에서의 이제 초월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하이데거는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좀 다르게 넘어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넘어섬에 의해서 현존재는 자기성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존재가 초월인데,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 버린다는 거죠. 존재자 전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의미에서의, 그러한 의미에서의 이제 초월이고, 그래서 이제 그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면서 비로소 그것 자신인 그러한 존재자로, 그것 자체로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자기성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셀프후드라고도 하죠. 젤베스트하이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월하는 자로서, 그런 자로서 자기를
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월이 자기성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이 넘어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성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현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자, 다른 존재자와도 관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넘어섬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있는지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현 존재가 무엇이 아닌지도 바로 이 타자도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 이것은 주객관계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면서 자기성이 구성되고 이렇게 구성된 자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타의 다른 타자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의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죠. 존재자의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고 존재자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존재자에 에워싸여져 있죠. 하지만 실존하는 현존재는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자연과 여타 사물들을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존재가 이 넘어선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되냐면 전체성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선다는 것은 뭐냐? 바로 전체성을 넘어선다는 거죠. 바로 존재자 전체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러한 넘어섬을 또한 이제 초월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존재자가 이 넘어섬의 방향, 보라우프 쭈라든지 보라우프 흰이 아니라면 이 방향은 도대체 어떻게 규정되어야 되냐는 거죠. 그럼 어디를 향해서 넘어서느냐는 거죠. 세계를 향해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 초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음 단락으로 하이데거는 초월이 향하는 방향, 그것을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월이 어디를 향하는가? 보라우프 쭈, 보라우프 흰이라고 할 때 어디에라고 할 때 그 어디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월을 다르게 이름 부르는 거죠. 바로 세계 내 존재라고 부르는 거죠. 인데어 벨트자인, 존재와 시간에서 인데어 벨트자인에 대한 세세한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근거의 본질에서는 근거율 이야기하다가 근거의 본질의 영역으로서 초월 이야기하다가 이 초월이 결국에는 이제 세계를 향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초월이 뭐냐? 바로 세계 내 존재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초월의 통일적 구조를 함께 형성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이냐? 초월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트랜스젠덴 탈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트랜스젠덴 탈하다는 것은 초월적이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판에 번역이 됐는데 상당히 번역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죠. 이 트랜스젠덴 탈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젠덴트하고 구분이 되죠. 자, 과거에는 이걸 이제 그 초월이라고 불렀고 이걸 선험이라고 불렀던 거죠. 선험적. 자,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되었었는데 또 이 번역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트랜스젠덴트를 초험적이라고 하고 이 트랜스젠덴탈을 초월적이라고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번역과는 또 다르게 트랜스젠덴트를 초월이라고 하고 트랜스젠덴탈을 초월론적이라고 또 번역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나도 복잡한 그러한 이제 그 번역의 어떤 그 다양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설할 때 뭐라고 할까요? 잘 현재 번역되어 있는 우리 한글판 번역인 초월적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개념은 초월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초월적이냐? 하이데거적 의미에서 초월적이라는 것입니다. 칸트적 의미의 초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초월 이야기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월은 인식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칸트가 존재록 일반의 내적 가능성의 문제로 초월적인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칸트에게서 이제 이런 트랜젠덴탈하다는 것은 트랜젠덴트하지 않고 경험 자체이자 경험의 가능성과 관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 트랜젠덴탈을 선가험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경험에 앞서면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트랜젠덴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제 선험적인 초월론적인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인식론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 내 존재가 초월이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세계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철학적인 철학 이전에 그러한 이제 의미에서 세계 개념을 생각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오히려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초월적인 의미에서 수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이데거적 의미에서 초월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현 존재가 존재자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서 향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초월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존재자 전체를 향해 넘어가면서 그런 넘어가는 것으로서의 자기성을 구성하고 그리고 여타 남아있는 나머지 존재자들과 구분되는 이런 이제 상태를 초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세계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내 존재로 파악되는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 현존제의 실존하는 인간 현존제의 특별한 어떤 지점하고 연관된다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생각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월이 세계하고 연관이 되는데 초월의 방향은 세계이고 이런 이제 세계와 초월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세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존재자들의 총괄 개념, 일체성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앞에 존재자는 뭐냐? 존재자들은 다 세계 내부 존재자인 거죠. 우리가 존재와 시간 영상을 보시면 이야기를 드렸지만 현 존재는 세계 내 존재죠. 하지만 존재자들은 눈앞의 존재자들은 세계 내부 존재자들인 거죠. 이것은 정말 너무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현 존재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때 이제 세계 내 존재라고 할 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존재자들을 다 모아놓은 것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하이데거는 이미 존재와 시간에서 매우 상세하게 논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 존재가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초월의 문제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 존재가 초월한다는 것은 넘어섬의 방향인 세계가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의 문제, 초월의 문제, 현 존재 이것을 다 연결해 가지고 이 존재와 시간에서 사유된 내용들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존재와 시간에서도 다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결국에는 세계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가, 현 존재와 세계의 관련성은 어떻게 구정되어야 되는가, 규정되어야 되는가, 규명되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세계 현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세계를 해석하고 해명하는 것은 초월 그 자체를 해명하는 데도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존재와 시간에서는 이제 망치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인간의 보름 빌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궁극 목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그리면서 유의미성으로서 이제 세계를 이야기했다면 이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에서는 그걸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이데거는 이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에서는 세계와 관련해서 철학사적인 고찰을 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칸트에 이르는 그러한 이제 큰 범위의 세계논의,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약 성경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고대 그리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의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코스모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 바울과 요한복음에서 이 코스모스가 또 어떻게 의미되고 있었는가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여기서 문두스라고 하죠. 라틴어서의 이제 이 세계, 세속 개념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칸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칸트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특히 이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어떻게 이야기되었는가를 논의하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차후에 실용적 관점에서의 인간학, 하고로 이어져서 변형되고 변용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계 개념을 추적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플라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의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플라톤이 선의 이데아를 이야기하면서 국가에서 에피케이나테스 우시아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우시아를 넘어서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논의하면서 이제 이 세계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이렇게 좀 분량도 많고 광범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초월과 세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